풀었어? 안 풀려? 자, 미분해봤어? 4x의 세제곱 플러스 4ax 빼기 4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4로 묶이잖아? x 세제곱에 ax 마이너스 a 플러스 x 대 1놈이 인수분해 되지 않니? 네. 그치? x 1놈이 인수분해 된다. 1 제곱 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눠? 1로 나누기. 전체 인수분해가 되기를 4에 x 빼기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문제가 양수이라고 했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일단 안 되지. a를 모르니까 판별식을 확인해보면 어떻게 돼?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되니까 누가 봐도 빼기 3 빼기 4a가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되게 용어가 작겠네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오케이 되지. 여기서 맞기 때문에 이놈이 1에 대해서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얘 허근을 가지는 그래. 3차함수 그래프가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뭐야 그냥 극소밖에 안 가지는 4차함수 그래프 이런 형태인 거지 우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얼마? f 1인 거야.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1 더하기 2a 빼기 4a 빼기 4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답은 답 4. 자, 그 다음에 유형분은 이 개념이야. 얘가 성립한다? 이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라고 해석하고 나면 결국 이 fx 빼기 gx를 새로운 함수 뭐라고 넣었을 때 hx라고 놓으면 h의 무슨 함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됩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39번을 풀어봐. 그리고 내용 정리하는 김에 메모도 제발. 얘랑 좀 구분돼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성립한다와 얘가 성립한다는 좀 달라. 얘는 지금 x가 어때요? 같은 x야, 그치? 이런 느낌이거든. 같은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f지. 같은 x를 대입했는데
F가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X1과 X2는 어때요? 다른 X라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이거야. F는 여기 있어야 되고, G는 뭐? 여기 있다는 거야. 그지?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이 상태가 만족이 돼야 되니, 쉽게 말해, 위에 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요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F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G의 무슨 값? 최대값보다 크다를 만족해주면 된다. 라고 해석되는 거지. 이것도 이해갑니까? 저런 문제가 지금 나올 수 있어. 문제집 풀다 보면 내신 교재나 이런 데서 정리하고 좀 빠르게 몇 번 풀어봐? 37번 풀어봐. 37번 직접 해보자. 37번이요? 응. 아 그래 37번 풀어도 되겠다. 몇 번? 37번? 응, 5번. 응? 나와? 응.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어차피 속도 나가야 돼서 쉬었다가 속도 나가겠습니다. 자, 속도 가속도로 봅니다. 속도 가속도 기억은 나요, 여러분들? 내용 미분 때리면 뭐가 나오고 기본은 기억하네요. 그래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일단 결론부터 적어놓을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게 기본 골자야. 근데 저 골자만으로는 문제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이고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단어가 되고 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속도라는 건 우리는 1차원 운동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1차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성 운동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성이라는 거는 어떤 수직성이 되냐면 X축과 Y축이지, 그치? 그러니까 좌우 운동 또는 뭐야? 아래 위 상하 운동이 있다. 저거 빼고는 우리가 운동을 다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지식기가 이렇게 지금 칠판을 많이 움직여. 이런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 해석하지 않는다. 이게 위치 함수가 아니라 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지가 이렇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벡터라는 개념이 필요해. 알겠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벡터에서 기하 벡터에서 이 운동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오히려 미적분에서 가볍게 들어가져 있어. 벡터 없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평면 운동을 다루지는 못한다. 수투에서는 벡터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고 일단 우리 무슨 운동? 수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다룰 거야. 즉 수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 x 좌표가 위치인 거야. 이 원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지식기가 요만큼 왔어. 1초일 때. 1초일 때 저만큼 갔대. 근데 저 위치가 4래. 이해가죠? 근데 어떻게 갔는지 알아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 수투에서 다뤄지는 속도라는 단원에서 다뤄지는 이 개념은 이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가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고 얘들아?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가 제시가 된다. 아니면 구할 수 있는 뭔가를 조건을 둔다는 얘기야. 우리는 위치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주식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아 몰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일 땐 여기 왔어. 근데 갑자기 다시 백을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2초 때는 뭐로 왔어? 뭐 마이너스 3으로 왔어. 이런 개념이다. 그럼 얘가 오른쪽 운동도 하고 왼쪽 운동도 하고 어쨌든 뭐 위치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는 운동을 나타내는 위치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를 지금부터 xt라고 놓을 거야. t에 관한 x의 위치다 라는 뜻이 xt는 알겠지? ft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근데 그 xt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저 3차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딱 쳐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0을 넘어서 0이니까 3이니까 뭐 여기 있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면 여기 그래프는 일단 개념을 싹 한번 잡아주려고 그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위치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예를 들어 1초였어. 1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지. 시간에 따른 위치를 찍은 거니까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어떻게 돼? 내려왔다는 얘기야. 위치가 내려왔다는 얘기야. 왼쪽 운동을 했겠지. 이해가죠? 요 시간부터 이쪽으로는 계속 증가한다. 위치가 오른쪽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해석은 이해가 가죠? 요걸 좀 알고 문제를 출발을 해보자는 얘기야.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있어. 위치 함수가 있어.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는데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존재해. 위치의 변화량이야. 량.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면 정의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시간 t가 a에서 b까지로 흘러갔을 때 그러면 처음 위치가 뭘까? 시간이 a였던 거지, 그치? 그럼 나중 위치는 뭘까? b일 때의 위치겠지. 그럼 나중 위치가 뭐야?
B일 때 위치. 처음 위치가 뭐야? A 때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B 빼기 XA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한다. 용어를 잘 해야 돼. 이 단어는 용어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 그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위치의 변화율이잖아요. 율. 율이라는 단어 언제 많이 했었죠? 우리가? 평균 변화율. 기억나? 평균 변화율 기억나? 순간 변화율이 뭐야? 도함수였잖아. 접선. 이제 평균 변화율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그럼 평균 변화율에 해당되는 이 위치 변화율이 뭐냐? 마찬가지로 t가 a초에서 b초까지 변했을 때 위치의 변화율은 쉽게 말해서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x가 뭐야?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델타 t는 뭘까? 시간의 변화량인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위치가 변했는데 시간이 3초 동안 변했어? 그럼 그 3초를 나누면 초당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비율에 대한 개념 알지? 그럼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뭐냐? B초에서 A초를 뺀 거 분의 B초의 위치에서 H의 위치를 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단어를. 선생님 그걸 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물으면 안 돼. 이 놈을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정의인 거지. 그치?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1초당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돼요. 평균적인 위치의 변화량. 사실상 평균 변화량 똑같은 거야, 이 새끼. 우리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였잖아. 맞죠? 그 평균 변화율을 뭐로 보내? 극한을 보내지. 누구와 누구의 차를? X값의 차를 한없이 0에 가깝게 보냈을 때 순간적인 변화율을 우리는 뭐야? 도함수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치의 변화율을 요 시간의 차를 뭐로 보낼 거야? 0으로 보낼 거야. 순간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얘를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빠른 정도로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결국 뭐다? 단어? 저게 속도가 되는 거야. 이게 결국. 자, 세 번째. 개념이 와다. 세 번째는 순간적 위치의 변화율이다.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건 델타 t를 0으로 보낼 거고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개념. 이게 뭔데? 위치의 변화율이죠. 위치의 변화율의 극한이 바로 순간적인 위치 변화율이다. 여기까지 납득은 가죠?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델타 t가 0을 갔을 때 델타 t분의 x의 뭐야? x 더하기 t 더하기 델타 t 빼기 뭐가 되겠니? x t가 되는 거지. 이 뭐야 이거? 도함수의 정의식이랑 똑같아. 도함수의 정의식과 이걸 h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데이터 t를 맞아 안 맞아? 이걸 지금 둘이 뭐라고 한다? 이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라는 단어를 우린 다른 단어로 이제 뭐라고 할 거다? 속도라고 이런 약식을 붙여서 속도가 칭하겠다는 거야. 너무 많이 길어서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 말이 너무 길잖아, 그치?
그걸 우리 속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겠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뭐야, 결국에? x 프라임 t인 거잖아. 결국은 xt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도함수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x 프라임 t를 이제 우리는 뭐? 속도 함수인 vt라고 칭하겠다는 거지. v. 이해가죠? 보통 물리에서 v라고 하지, 속도를. 그래서 vt라고 이름 칭할 거다.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 순간 속도라고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교육 과정에서 칭한 속도라는 단어를 쓸 거야.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의 단어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돼. 그러니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가 성립하게 된 거야. 똑같은 개념은 뭐냐? 그럼 속도 함수가 있을 거야, 그치? 속도가 변해 안 변해? 평균적으로 막 속도가 변하고 있을 텐데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야. 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지? 얘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가속도라고 하겠다는 거지. 가속도라는 건 뭐야? 속도가 더해지느냐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위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위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오케이? 속도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걸 가속도라고 하겠다는 거지. 납득하니? 정리 좀 해봐.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 나중에 적분에 가서 이 속도 가속도 내용이 좀 잘 와닿습니다. 이 속도 단원에서 솔직히 얘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 근데 뒤에 가면 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해석하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와. 이걸 알아야 돼.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 이제. 일단 그거 좀 일단 요거 용어 와닿지? 지워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와닿았으면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 단원이 개념이 어려워 솔직히 조금 쉬운 단원이 아니야. 개념이 어렵게 쓰니 지금 길게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 앞에 거 배웠던 함수, 도함수랑 내용을 연결해서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잘 정리해봐. 얘가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야. y는 xt. 즉 무슨 함수라고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야.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찍어준 거지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위치를 미분한 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였어? 속도 함수였던 거잖아. 그럼 x 프라임 t라는 게 뭐였지? 즉 xt 입장에서는 도함수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도함수라는 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지. 맞아 안 맞아? 원래 함수 입장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였다고. 납득하죠? 자, 위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위치가 여기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구간까지는. 맞습니까? 그럼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뭐였어 앞에서? 도함수 하려면서 원래 함수가 증가하려면 도함수의 보가 뭐야? 양수였잖아. 그러니 위치가 증가하는데 속도 입장에서 뭐가 돼? v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니까. 위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속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이해가죠? 그럼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위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위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운동 입장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 수의선상에서 오른쪽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또는 뭐야? 위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지. Y축 입장에서. 맞아 안 맞아? Y의 위치잖아. 납득가니? 자, 그 다음 위치가 이 구간에서 뭐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또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V가 음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운동 입장에서 무슨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위치가 내려가고 있는 건 좌측 운동이 되고 아래로의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마찬가지로 또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고 속도 입장에서는 양수고 마찬가지로 뭐?
우측 운동을 하게 되고 위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이해갔죠? 여기서 또 하나를 또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 점은 그러면 요 점은 어떤 점일까 생각해요. 정지지. 정지이면서 뭐를 바꾸는 놈일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이야. 맞지? 오른쪽 운동을 했다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왼쪽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이해가고 있나요? 즉 극값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제로가 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극대가 되든 극소가 되든 그리고 뭐 V의 부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 이것만으로는 안 돼. 왜? 어떤 경우가 있어? 멈췄다 다시. 그렇지. 샥 갔다가 샥 가는 경우가 있잖아. 이 속도 뭐예요? 제로이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놈을 만족해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제로다라고만 단지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호 변화가 속도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이다. 자, 속도가 제로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지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지? 순간적인 움직임 입장에서.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우측 운동, 속도가 음수면 좌측 운동이 된다는 사실까지도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문제 풀러 가보자. 유형10.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개념 잡히죠? 충분히. 유형 10에 42번. 원점 출발이다. 자, 원점을 출발했다는 건 수위선 상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야. 어떤 지식기가. 이해가죠? 그때 수위선위로 움직이는 P라고 돼 있어. 그치? 1차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 그 X의 위치를 알려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하더라. 무조건 알려줘야 돼.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P가 출발하고 다시 원점을 지난다. 위치로 다시 원점을 지난다.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건 뭐야? 위치가 제로인 거야.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거 위치가 제로인 거지. 속도가 제로인 게 아니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위치가 제로다. 위치가 제로니까 이 식기를 t가 나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제로를 풀 거야. t로 묶어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제곱. t는 제로, t는 얼마? 1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죠? 그럼 처음에 위치가 어차피 원점 출발이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거는 t가 0에 있는 거야. 맞죠? 만약 t가 어느 수가 나왔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시간은 양수이기 때문에. 시간은 양수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놈을 찾았단 말이야. 음의 값에서 0이 될 수도 있잖아. 아니, 이 함수 입장에서는 y축 기준으로 y축 왼쪽에서 0이 될 수도 있잖아. 위치가.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존재해야 안 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t는 반드시 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해할?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얘는 실제로 위치가 0이 되는 건데 얘는 뭐야? 아니라고. 시간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해가죠? 함수가 제시되었는데 그 함수의 일부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셨죠? 자, 따라서 t가 1일 때 속도를 구하는 거지. 다시 원점을 지날 때 속도라는 건 뭐야? 그럼 v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v 1이라는 건 뭐? x8 1을 의미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지.
x는 3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은 여전히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봐. 그래프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 새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그래프 아니에요? 그잖아. 이 그래프하고 지금 원점에서 출발해서 증가했다가 다시 왼쪽 운동했다가 원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어떤 운동을 했을까? 자 봐. 요 값이 몇 초인지 모르겠어. 미분해보면 너희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3분의 2초가 나올 거야 아마. 3분의 1초가 나올 거야. 미안해. 3분의 1초일 때 뭐가 돼? 요 값이 뭔가 있을 거야. 그지? 그까지 오는 거야. 3분의 1초. 요렇게 운동했다는 거지. 증가. 근데 다시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한다고 이렇게. 몇 초가 됐을 때? 1초가 됐을 때.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 우주가 쭉 가겠다는 거지. 요걸 알아야 돼. 이 함수를 봤을 때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단순하게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된다. 이거 단순한 게 갖고 문제 절대 못 풀어. 알겠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되겠지. 넘겨봐.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저 그래프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다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왜? 시간이 움직이니까. 순간적인 움직임을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t는 계속 흘러가 안 흘러가 일정하게. 흘러갈 때 위치를 찍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4번 풀어봐. 44번.